안녕하십니까, 박문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했던 농용 유도 전동기 기동법 중에 하나인 기동 보상기를 이용한 기동 실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회로 정수를, 유도 전동기 회로 정수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 회로 정수를 이용해 가지고 IEEE 등가회로를 작성한 다음에 우리가 기동 전류도 구하고 그 다음에 기동 토크도 구하는 그런 것들을 앞에서 다 다뤘습니다.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명판에 있는 값만 가지고 우리가 기동 토크, 그 다음에 기동 전류,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동기를 사용하다 보면 그러면 기동 전류를, 이 기동법을 쓰면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값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기동법을 배웠으니까, 기동법에 대한 특징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 값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동기는 삼상의 농용 유도 전동기고요. 삼상의 농용 유도 전동기고, 기동법으로는 기동 보상기 기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권 변압기는 우리가 기동 보상기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동 보상기입니다. 즉,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서 기동하는 걸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했죠? 콘돌퍼 기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콘돌퍼 기동이라는 이야기죠. 뭐 탭은 65%를 갖다 적용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펙은 이와 같습니다. 뭐 6국기네요. 자, 제가 소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가 그 기동 전류라든지 뭐 기동 토크는 우리가 회로 정수가 주어졌다 그러면 그 회로 정수를 이용해서 IEEE 등가회로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용해서 기동 전류니 뭐 기동 토크니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다 다뤄봤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명판상에 있는 값들만 보고도 우리가 이런 값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그러려면 우리가 추가적인 좀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디자인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동 계급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명판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농용 유도 전동기 이제 B형이 뭐고, 그다음에 기동 계급이라는 게 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디자인인데 어떤 디자인이냐면 농용 회전자의 디자인입니다. 생김새에 따라서 이제 토크 특성이라든지 뭐 기동 전류 특성이 이제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별로 이제 A, B, C, D 이렇게 클래스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동 계급은 이제 여기는 이제 마력당 몇 배의 기동 kVA가 나온지를 갖다가 이제 기동 계급을 갖다가 이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표를 우리가 활용하면 이 값들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먼저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디자인은 토크 기동 전류 및 슬립과 관련지어 전동기의 표준 특성, 전동기 표준 성능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마라고 하는 것에서 네마에 의해서 지정된 표준 문자 A, B, C, D로 나타낸 것이고, 대부분 디자인은 보통 이제 B 클래스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농용 유도 전동기의 이제 회전자 구조는 B형이 이제 보통이다, 일반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농용 유도 전동기 회전자의 모양을 갖다가 네 등급으로 이제 구분해 놓고 이 형태를 갖으면은 뭐 토크 특성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B형이 많다 해서 B형만 한번 보면 이런 모양, 농용 회전자가 뭐 일단 슬롯이 이제 크죠. 슬롯이 일단 다른 것보다 크죠. 그래서 크고 그 다음에 깊은 로타 바를 가지고 있다. 깊이. 여기 이제 여기가 표면 근처에다가 이제 로타 바를 집어넣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깊숙이 안쪽까지 깊숙이 로타 바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는 타입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런 타입이 가장 일반적인 농용 회전자의 타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들은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중 농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중 농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은 뭐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표면 근처에 이제 로타 바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스몰바, 좀 이렇게 슬롯도 작죠, 그죠? 스몰바고, 그 다음에 표면 근처에 이제 바가 위치한 그런 구조면 D형이다. 이제 이런 어떤 그 형태, 디자인이 이미 이 토크 특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을 해 놓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B등급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의 토크 곡선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규정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네마에서 나타나는 A, B 클래스에 해당하는 전동기의 토크 특성은 어떻게 되냐. 자, 이 토크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주파수는 뭐 대부분 요거 쓰죠. 그 다음에 A, B형이니까 우리가 지금 B형 전동기죠. 자, 그런 경우는 최소 구속 토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최소 구속 토크. 이 최소 구속 토크라고 하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구속 토크라고, 구속 토크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구속 토크. 네, 구속되어 있다. 영어로는 락되어 있다니까. 락이라는 말, 기동시에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기동 토크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구속 토크는 전격 토크에 대해서 몇 배 정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제의 전동기는 6국 전동기입니다. 6국의 전동기고, 그 다음에 125마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얼마냐. 자, 전격 토크에 대해서 최소한의 구속 토크는 요 조건을 갖는다니까 125%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기동 토크를 갖다가 우리가 예측해 보려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 전격 토크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제 요거를 갖다 그거에 125%를 갖다가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겠네요. 전격 토크가 얼마인지를 알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표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요거는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표현해 놓은 간이표입니다. 간이표인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갖다가 기술 핸드북이라든지 뭐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자, 요 표를 갖다가 네마에서 표현한 요 표를 갖다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기동 계급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일단 기동 전류가 얼마인지를 갖다 예측할 때는 우리가 기동 계급을 보면 되는데, 기동 계급이 H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코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기동 계급에 대해서는 NEC 코드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코드를 갖다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력당 기동 전류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H급이니까, H 코드니까, 자, H 코드니까, 이 값을 갖다 참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력당 KVA죠. 즉, 마력당 KV니까 그 마력당 이제 기동전류가 몇 배냐라고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직시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마력당. 여기가 보통 1HP는 1kVA니까 요거는 사실은 단위는 무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냐면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그냥 기동 배수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기동 배수라고 보시면 맞죠. 1마력당 1kVA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1마력은 약 얼마가 된다고요? 1kVA가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냥 나눠져서 이제 없어지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냥 기동 배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동 전류에 대한 배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마력은 0.746kW가 되죠. 사실 0.746kW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kVA가 되려면 여기서 이제 용률이죠. 용률 곱하기 이제 용률이나 효율이 나눠줘야 되는데, 이때 보시면 뭐 용률은 보통 한 0.8, 용률은 보통 한 0.8, 그 다음에 효율은 0.9. 뭐 요거 한번 계략적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0.8 곱하기 0.9. 0.8 곱하기 0.9. 뭐 일반화된 값을 쓰는 겁니다. 요거 계산해 보면 한 얼마가 나와요? 0.72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분자분모 여기가 거의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나눠지면 여기가 kVA가 될 텐데, 그러면 뭐 거의 약 이제 1kVA가 된다. 이게 약 1kVA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마력은 약 1kVA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사실상 이게 단위로서는 나눠 떨어지고 나면 뭐 그냥 1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요 수치를 갖다 뭐라고 보면 되냐면 기동 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격에 대해서 몇 배 정도의 이제 기동 전류가 흐를 것이냐라는 그런 지표가 되는 거고, 뭐 전격 용량에 대한 기동 용량의 배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크면 클수록 여기서 코드로 보면 여기가 그 A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 이제 기동 배수가 큰 전동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값을 한번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요 표의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기동 계급 뭐고 이제 디자인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갖다 이해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표를 이용해서 그 값을 갖다 산출만 해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메스케드로 옮겨가서 이 계산들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스케드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 기동 토크를 갖다가 이제 구하려고 그러면 아까 그 표를 이용하더라도 이제 전격 토크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전격 토크를 갖다 먼저 한번 구해보죠. 자, 먼저 이 출력을 보시죠. Pout이요. Pout은 125마력이죠. 125마력이죠. 자, 125마력. 여기는 다 기본 단위로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요 값을 마력을 갖다가 와트로 바꿀게요. Pout을 단위만 바꾸는 겁니다. Pout은 125마력을 그냥 와트로만 바꾸고 0.746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와트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기계적인 출력을 얻는다 그러면 토크죠. 기계적인 출력을 얻으면 기계적인 입력에서 나누기, 그 다음에 기계적인 각속도로 이렇게 나누어주면 구할 수가 있죠. 자, 물론 이제 요 값은 아직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정해야 이제 이게 이제 계산이 될 텐데, 뭐 요런 계산할 수도 있고 앞에를 복습을 한번 해보면 이걸 갖다가 에어갭 파워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자, 1-슬립의 에어갭 파워에, 그 다음에 여기는 기계적 각속도를 갖다가 이제 동기 각속도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나눠지면 뭐 우리가 공급 전력과 동기 각속도의 관계로서도 우리가 토크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를 갖다가 이제 바로 요걸 이용해서 바로 이제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격 속도가 있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갖다 이용하려면 이제 PM과 기계적 각속도를 갖다가 정의를 먼저 해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이 출력량을 이게 축출력이라고도 했던 그런 부분이죠. 이 출력을 갖다가 나오기 전에는 뭐냐면 기계적 입력이 있는데, 기계적 입력에서 이제 기계적 손실은 뭐였냐면 풍선과 마찰선이 있어요. 마찰선을 갖다가 뺀 나머지가 이제 출력으로 나가는 건데, 여기서는 그 기계적 손실을 갖다가 한번 무시하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인 입력량은 Pout으로 같이, 이게 여기서는 지금 같다고 제가 이 값하고 이거 같다는 이야기는 요 양에서 기계적 입력량에서 기계적 손실인 풍선과 그 다음에 마찰선이 뺀 나머지가 이제 요게 되는 것인데,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기계 손실을 갖다가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PM에 대한 정의를 해줬고, 이제 기계적 각속도는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죠. 기계적 각속도는 자, 2파이에다가요 더하기, 여기서는 1141 RPM이 이제 전격 이제 회전수죠. 그러니까 요거는 초당 회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당 회전수니까 분당 회전수를 써주고요. 1141로 써주고 나누기 60으로 나누면 되겠죠. 초당 회전수를 구해주려면, 그죠? 당연히 여기에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겠어요. 라디안 퍼 세컨드요. 초당 회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정리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전격에서의 토크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것들은 다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뉴턴 메타. 단위는 당연히 여기는 이제 뉴턴 메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위가 이제 뉴턴, 자, 메타가 되고, 여기는 뭐예요? 단위가 라디안 퍼 세컨드, 초당 이제 회전수가 되죠. 여기 단위들은 다 여기는 와트가 되고요. 자, 기계적 손실을 뺀 것이 맞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 기계적 손실을 갖다 이제 무시하고, 여러분들 뭐 실무 계산할 때는 뭐까지 그 기계적 손실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는 값이 있다 그러면 그 값을 갖다 반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기계적 손실을 갖다 무시한 상태로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격 토크가 얼마가 나오냐면 780 뉴턴 메타 정도가 되는 전동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기동 토크가 얼마인지를 갖다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B형이죠. B클래스인 녀석은 아까 우리가 봤었죠. 표에서 이 전격 토크의 최소 기동 토크, 구속 토크라고 되어 있었죠. 최소 기동 토크가
전격 토크의 125%더라 라고 하는 우리가 표에서 값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계산해 보죠. 자, 기동 토크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전전압 시의 기동 토크라는 것입니다. TM에 곱하기 이제 요게 이제 125%니까 1.25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975Nm의 이제 최소 기동 토크,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의 기동 토크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직입 기동을 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때는 지금 전전압으로 지금 기동할 때를 갖다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동 전류에 대한 예상치도 한번 해보죠. 근데 이제 평균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균값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기동 계수는 H급이었죠. 그러니까 H급에 대한 평균 기동 배수를 갖다가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게 얼마였냐면 6.3에서 H급에서는요 6.3에서 7.1이었습니다. 평균이니까 요걸 갖다가 더해서 2로 나눠버리죠. 기동 배수를 사용할 때. 자, 그러면 나누기 2. 요걸 한번 기동 배수로 줘. 그러니까 6.7배. 그러니까 전격에 대해서 6.7배의 기동 전류가 이제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기동 용량은 전격 용량의 한 6.7배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마력수가, 이게 지금 다니는 마력수당 kVA잖아요. 그죠? 마력수당 kVA니까, 그대로 이제 그걸 적용해 주면 돼요. 이게 125마력짜리니까 기동 용량이라고 합시다. P, 기동 용량. 스타트에 제가 약자로 쓸게요. 기동 용량은 이렇게 돼. 6.7배 곱하기. 여기다가, 마력수 125마력이죠. 125마력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제가 이제 기본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VA죠. VA. KVA가 아니라 VA죠. 자, KVA로 따지면 837.5 KVA가 이제 기동 용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단위는 VA예요. 여기다 HP에다 제가 마력에다 제가 이미 신비 3승이라는 걸 갖다 붙여놨죠. 자, 그러면 이 기동 용량이 요거니까 우리가 기동 전류를 갖다 여기로부터 계산을 할 수가 있지요. 자, 기동 전류는 지금 이거는 이제 전전압 시의 기동 전류입니다. P의 기동 용량에서 이렇게 삼상 유도 전동기니까 루트 3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V볼트죠. 여기 V볼트에 대해서 정의를 안 해놨네요. 전격 전압에 대해서 정의를 지금 안 해놨네요. 그럼 앞에다가 전격 전압을 여기다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460V죠. 자, 여기는 이제 삼상 유도 전동기예요. 그러면 기동 전류가 1051A의 기동 전류가 흐르겠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표의 값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뭐냐면 기동 전전압에 대한 기동 토크고, 전전압 시의 이제 기동 토크고, 그 다음에 기동 전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예측치입니다. 이 정도 전류가 전전압으로 걸면 흐르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동기. 자, 지금은 뭐냐면 단권 변압기를 이용한 기동 보상기를 위한 기동이죠. 그 기동을 걸게 되면 이 값이 기동시 토크 값과 그 다음에 그 기동 전류는 어떻게 작아질 거냐, 그런 앞에서 우리가 이론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동 전류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전류는 I의 스타트에 reduced, R을 쓸게요. reduced. 요거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고정자 코일, 즉 전동기 측에 흐르는 기동 전류가 있고, 이제 선로 측에 흐르는 기동 전류가 있는데, 이제 고정자 측에는 지난주에 단권 변압기는 2차 측 전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전압이 65% 탭을 쓰면 65% 줄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65% 주는 거 0.65에 전전압 기동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고정자에 흐르는 전류는 683A가 되는 것이죠. 기동시에 흐르는 전류는. 자, 그러면 선로에는 어떻게 흐른다고 했죠? 선로에는 이거의 자성으로 흐른다겠죠. 그러면 선로에 흐르는 기동 전류를 구해 봐야죠. L이라고 쓸게요. 선로라고 해서 STR로 쓸게요. 자, 0.65의 자성이 됩니다. 곱하기 전전압 시의 기동 전류를 곱해 봅니다. 그러니까 선로에는 보다 낮은 기동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전압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동 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전류가 우리가 전압 강화 연산할 때 요 전류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기동 보상기는 이런 그 장점이 있었다. 리액터 기동에 비해서. 리액터 기동에서는 이렇게 나왔을 건데, 요 상황이면, 같은 상황이면 요걸 이용해, 요게 이제 전압 강화에 반영이 될 텐데, 기동 보상기를 쓰게 되면, 솔로에는 이 전류가 흐르게 돼. 보다 더 낮은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기동 토크는요, 예, 당연히 이제 좀 더 떨어져야 되겠죠. 이거에 이제 0.65의 자승이 되죠. 곱하기 전전압시 토크값이 되겠습니다. 전전압시 토크값에 0.65의 자승. 이거는 이제 65%가 떨어지게 되면, 65%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전압과 토크는, 토크는 전압의 자승에 필요하니까 65%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토크는 그거의 자승만큼 더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크도, 시동 토크도 이만큼 감소를 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하는 그 부분들은 다 계산을 했습니다. 65% 탭으로 기동했을 때의 기동 토크. 자, 요거죠. 요것과 그 다음에 고정자에 흐르는 평균 기동 전류를 때 고정자에 흐르는, 여기 이제 이 값 자체가 우리가 평균값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평균이란 말을 우리가 여기다 붙였던 것입니다. 평균 기동 전류 예상치는 이제 요게 되고, 실제 이제 감전압 시의 기동 시에 이제 솔로에 흐르는 기동 전류는 이제 요게 되는 것이죠. 솔로에 가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전압 강화에 기여하는 기동 전류가 더 줄어들어서, 여긴 더 줄어들어서 리액터 기동에 비해서 좀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거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농용 유도 전동기 기동법 중에 하나인 단권 변압기, 즉 기동 보상기죠. 기동 보상기를 이용한 기동에 대한 실무 예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실무 예제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명판에 있는 값을 적절히 이용해서 기동했을 때 값이 기동 전류가 얼마, 기동 토크가 얼마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를 갖다 예측하는, 간편하게 예측해 보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그 실무 중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